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 안전지킴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포소방서 마산의용소방대 권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강의 내용은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도 신속한 신고와 확실한 해결 능력을 가진 안전신문고의 소개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말사례들, 그리고 안전신문고의 중요성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둥둥둥둥둥둥 억울합니다. 억울해. 내 억울한 사연을 들어봐 주시오 하고 북을 두드리면 누구인가, 누가 북을 두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며 임금님께서 나타나셔서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었다는 신문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예. 조선시대에 신문고가 있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신문고는 바로 안전신문고입니다. 안전신문고는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을 휴대폰 앱을 통해서 신속하게 신고하고 그 처리 결과까지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안전신문고로 활용한 마을안전지킴이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게 되는 화재 예방 순찰. 제일 먼저 소화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화전의 위치를 나타내는 안내 표지판이 충돌에 의해 파손이 되거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소화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얻어서 지금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례의 경우는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경기장 앞에 위치한 안전덮개가 파손이 되어서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모습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와 함께 위치한 비상벨 표지판이 너무 작게 설치가 되어서 야간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크고 밝게 개선을 해준 사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을안전지킴이로서의 활동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첫 번째 사례의 경우는 저희 마을에 새롭게 개장한 어린이 물놀이 시설입니다. 이 어린이 놀이터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주변에 있다 보니 전동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에 의한 충돌 사고에 우리 어린이들이 위협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안전 펜스와 안전 덮개를 설치해 준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는 도로변에 위치한 배수로 덮개가 충돌에 의해 파손이 되어서 방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간 운전이라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겠죠? 예. 세 번째 사례의 경우는 우리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도변에 보도블록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건설 현장이나 지하철 역사 위에서 볼 수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의 경우는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불법 쓰레기죠. 이런 쓰레기들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화재 사고의 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들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와 생활불편신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 신고와 최근 우리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신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요령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란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첫 번째 메인 화면이 나오며 안전신고 요령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유형 선택입니다. 유형 선택에 들어가셔서 본인들이 신고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유형을 선택하신 후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고 직접 사진을 촬영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찍어뒀던 사진을 불러오게 하셔도 됩니다. 사진 입력 끝나셨다면 위치 찾기로 들어가셔서 GPS 정보에 의해 정확한 위치를 등록하신 후 내용을 입력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안전신고 요령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유형 선택, 사진, 위치, 내용 입력, 자료 제출. 예,
간단하죠? 두 번째, 생활불편 신고입니다. 생활불편 신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 선택이죠. 불법 광고물이냐, 이륜차의 방치 신고냐, 불편 사항들을 꼭 입력하신 후 두 번째, 사진 촬영과 위치, 내용을 입력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자동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에 자동차를 세우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5대 불법 주정차 신고가 있습니다. 소화전을 중심으로 양방향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를 중심으로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양방향 10m 이내와 정지선을 포함한 횡단보도 위에 차량을 세우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 안전을 위한 스쿨존 내에서도 학교 앞 출입 도로에는 자동차를 세우면 안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형 선택이겠죠. 유형을 선택하신 후 사진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에 있어서 사진은 과태료 부과의 증거 자료로 되기 때문에 꼭 지켜줘야 될 규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 촬영 시는 반드시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두 장의 사진 중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1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되었다면 위치와 내용을 입력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고 유형은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것처럼 집합금지 위반 조치와 자가격리 위반, 밀폐, 밀집, 밀접, 산밀이 일어나는 경우와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서 다들 외우고 계시겠죠? 코로나19 신고도 앞서 말씀드린 신고 유형을 선택하시고 사진, 위치와 내용을 입력하신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으로 보고 계신 모습은 안전사고 예방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하임리히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29건의 작은 사고들과 300건의 사소한 이상 징후들이 먼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대형 사고라도 신속한 신고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대폰 하나로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는 연도별 신고 건수를 보시게 되면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연간 22만 건, 23만 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19년도부터는 100만 건, 200만 건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많은 분들이 안전신문고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마을 지킴이 활동이 저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들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를 통해 신고 즉시 개선이 되며 그 자세한 답변 사항들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생활 속의 이상 징후들에 대한 한 건의 안전신고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안전신문고를 잘 가슴속에 묻어두고 가셔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꿀 수 있는 마을 안전 지킴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